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장로입니다. 2세대 모델로 거듭난 코드명 SX2의 디올류 코나. 네, 디올류 코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물론 크기는 커졌지만 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셀토스에 비하면 조금 인기가 시들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꽤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형 코나가요? 네. 왜 길에서 못 봤지? 물론 그 이면에는 암암리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네네. 아무튼 할인이 좀 갔었죠. 아, 인스퍼레이션 트립 막 재고 100만원 넘게 할인도 꽤 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판매를 좀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그러지 않으면 안 팔린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만 해도 너무 비싸다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현대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2024년형 코나가 나오면서 가격을 좀 더 합리화하고 기본 트림의 장비 수준을 보강을 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엔트리카를 살 때 거의 뭐 셀토스로 수렴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코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설명은 가솔린 1.6L 터보 모델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네, 2.6L 자연흡기 모델도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긴 한데 네. 사양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대조해서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존 모던이 2,556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40만원 내렸습니다. 그 내린 차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어지간히 안 팔렸나봐요. 내렸습니다, 가격을. 네, 40만원이나 꽤 내렸고 가격을 내린 데서 끝나지 않고요. 후석 에어벤트를 추가해줬어요. 그러면 4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더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가? 한 50만원? 그냥 50만 원 낼 것 같은데요? 자, 기본 옵션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번 코나 무조건 1.6 터보 엔진 200마력짜리죠. 거기다가 DCT가 아니라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DCT 때문에 가솔린 모델 사는 게 좀 꺼려지는데 코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 기어가 트림을 올려야, 즉 프레스티지부터 도입이 되는데 네. 코나는 무조건 전자식 변속 칼럼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좀 셀토스보다 물론 시작가는 비싸지만 여전히 네. 비싸지만 우위를 벌써 점하고 또 셀토스는 트렌디 트림에서 무슨 짓을 해도 LED 헤드램프를 넣을 수가 없죠. 테일램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코나는 MFR 타입 LED 헤드램프와 뒤쪽 테일램프 일자 요거 똑같이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위 트림으로 가면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바뀌지만 어쨌든 광원을 LED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셀토스보다 우위이고 셀토스 트렌디 16인치 휠이 기본인데요. 코나는 17인치부터 시작을 하죠. 계기판도 기본 계기판도 코나 거가 좀 더 괜찮아요. 똑같이 4.2인치인데 그쵸. 코나가 좀 더 디지털에 가깝죠. 셀토스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하는 가중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도 기본이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후석 에어벤트도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LED 실내등, EPB, 오토홀드, 스마트키, 버튼 시동, 12.3인치 디스플레이, 셀토스 10.25인치입니다. 네, 더 크죠. 여기 아무 옵션도 넣지 않아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45만원 넣고 내비게이션을 넣어야지만 수동 에어컨이 전자동 에어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던에다가 내비만 넣고 사도 충분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쵸. 안 넣으면 안 되죠. 네, 무조건 넣어야 넣을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45만 원이니까. 스마트 센스보다 더 필수예요. 그리고 특징이 옵션에서 H트랙, 즉 사륜구동이 모던은 선택이 불가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셀토스는 트렌디부터 4륜 구동이 가능한데 네, 이거는 열세죠. 불가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음영져 있는데 보시면 빌트인 캠도 모던에서 안 되는 게 분명히 단점일 수 있겠죠. 빌트인 캠 2인데 빌트인 캠 2면 좀 많이 쓸만한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그렇죠. 웬만한 사제 별밥값에. 화질도 좋고. 자, 그래서 모던 가성비가 전보다 좋아졌고 그 가성비로 제가 굉장히 극찬했었던 셀토스 트렌디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가성비를 갖게 됐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모던 플러스 있잖아요. 요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4만원을 물론 더 받긴 하지만 운전석 전동 시트와 1열 통풍을 그냥 주죠. 사실 모던에서 64만원을 더 받는데 약간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쵸. 50만 원 일단 넘어가니까. 요거는 현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왜요? 현대는 가격을 쉽게 내려주는 메이커가 아닙니다. 2024 코나의 네. 깡통 트림은 모던 플러스인 거예요. 사실상 기본형이다. 그렇죠.
사양 보강하고 가격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모던을 일단 만들어 놓고 모던 플러스부터 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모던 대비해서 24만원 비싼데 전동 시트랑 통풍 시트 주죠. 이러면 나쁘지 않죠. 약간 합리적으로 올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모던을 밑에 미끼로 깔았다. 근데 가격 올렸다고 하면 욕먹고 코나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고 가격 저항 있었는데 안 팔릴 테니 모던 플러스 밑에 모던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모던인 겁니다. 그냥 24년형 모던이에요. 원래 모던은 또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형에 줄게. 절대 불가했었죠. 시트 옵션이 프리미엄에서만 기본 제공했었습니다만 그거를 모던 플러스로 내려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엄 팔기가 어렵겠죠. 그쵸. 프리미엄은 모던 플러스 대비해서 무려 200만원 가까이 비쌉니다. 정확히 199만원 비싸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프리미엄까지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도 프리미엄 2779만원 똑같았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번 프리미엄에서는요 18인치 휠 타이어를 따로 떼서 기본화를 해놨죠. 원래 스타일 2 옵션에 묶여있던 거를 이제 기본화시킨 걸로. 그렇죠. 스타일 옵션을 하지 않아도 휠만 이렇게 따로 떼서. 사실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뒤 LED화는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제동등이나 방향지시등은 아니긴 하지만 상시 들어오는 것들은 LED이기 때문에 스타일 옵션에 대한 니즈가 셀토스 같은 차보다는 좀 낮았어요. 아, 덜하죠. 그래서 휠 타이어만 따로 떼서 기본화를 해줬고, 둘째로 직물 루프 트림, 천장 내장재가 좀 더 좋아졌다는 거. 프리미엄에서 직물 루프 트림 원래 없던 건가요? 원래 없었죠. 약간 캐스퍼에 들어가는 하운드투스 인테리어 약간 그런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패브릭을 샀다? 엑센트급. 어렵네요. 아무튼 천장 내장재가 좀 더 고급화가 됐다. 그래서 똑같이 전하고 똑같은 2,779만 원인데 휠 타이어 하나 키워주고 천장 내장재 고급화해줬으니까 좋잖아, 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휠은 공짜로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니까. 사실은 모던 플러스보다 200만원 비싸다고 할지언정 18인치 휠 타이어의 값어치가 약 25만원 정도 하고요. 네. 직물 루프 트림 뭐 한 10만원 정도 값어치는 있고,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화가 돼 있는데 요게 45만원 내비 포함해서, 네. 하이패스도 20만원짜리 기본화가 돼 있죠. 그러면은 갭이 한 110만원으로 줄어서 프리미엄과 모던 플러스 간의 차이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유도를 좀 하는. 한 90만 원 차이에. 네. 일단,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굳이 프리미엄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에서는 그 외장 크롬 라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모던이랑 어차피 차이가 나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코너에서? 그리고 사실 잘 몰라요. 사실 맞아. 오너가 아니면 잘 몰라. 언어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오히려 뭐 루프렉이면 모를까, 네. 또는 뭐 후석 암레스트. 근데 이것 때문에 100만 원 더 쓰긴 아깝죠. 차라리 뭐 시트 플러스라든가 클러스터 옵션, 컨비니언스 옵션 같은 것들, 실내 컬러 패키지 옵션들, 이런 게 모던에서 안 되다가 프리미엄에서 되니까 올라올지언정 단순히 프리미엄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들이 탐이 나서 올라오는 건 매력적이지 글쎄요. 않다. 이럴 수는 있겠네요. 모던에서 나는 꼭 18인치 휠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넣을 거예요 한다면, 그러면 또 프리미엄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N9 잠깐 건너뛰고요. 인스퍼레이션으로 바로 올라가 보면 얘도 기존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3,120만 원부터. 네, 달라진 건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나입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은 참고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원 올랐죠, 옵션가가. 아래 트림에서. 네네. 그래서 뭐 이번 코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인스퍼레이션 사면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고, 모던이나 모던 플러스가 좀 그나마 내 입속을 챙기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합리적인. 네, 왜냐면 프리미엄도 좋아졌잖아요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프리미엄에 있던 2열 에어벤트 아래로 내려갔죠. 그쵸. 아예 기본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시트 옵션들도 다 모던 플러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생각하면 모던이나 모던 플러스에서 멈추는 게 가성비를 추구할 때는 좀 나쁘지 않다, 전보다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9은요 원래는 기존의 선택 옵션으로 따로 운영을 했었다가 네. 그냥 트림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외장 특화죠. 프리미엄의 스타일을 넣을 바에 N9을 사세요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인스퍼레이션도 그렇고요. 네, 가격은 기존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프리미엄만 27만 원 내려갔고
뭐 이게 휠 때문인 거죠. 18인치 휠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휠값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간략하고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번 2024 코나의 저의 추천 트림은 모던 플러스입니다. 여기다가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센스를 더해서 사시는 걸 가성비형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프리미엄을 사시겠다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센스만 넣어서 사셔도 뭐 훌륭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컨비니언스 네, 옵션인 거죠. 컨비니언스. 59만 원. 곤잘로의 추천은 뭔가요? 저의 추천 트림은 그래도 저는 프리미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성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외장 차이 때문에 제가 코나 가성비 트림을 샀던 오너로서 약간 외장에서 스팅하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계속 눈에 밟힐 것 같아서 저는 프리미엄 추천드리겠습니다. 옵션은요? 컨비니언스는 넣고 싶어요. 지금 정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정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가성비를 추구한 2024 코나, 이 가성비 추구 모델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살 수 있을지 소개해 드려 봤고요. 저라면 셀토스 트렌디와 코나 모던 또는 모던 플러스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코나로 갈 것 같아요. 오, 코나로요? 네. 셀토스는 왜냐면 LED 헤드램프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이번 코나가 실내 공간이 또 잘 뽑았죠. 게다가 어쨌든 셀토스보다는 신형 모델이고 멀리서 보면 또 차도 꽤 커 보이더라고. 꽤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셀토스보다는 코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음 출발할 때 막 그 엔진 소리 큰 거 있잖아. 그거는 좀 고쳐야 되겠던데 이 연식 변경에서 고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못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승 리뷰도 여기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